안녕하세요.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맡은 경기연구원의 정대영입니다. 오늘은 5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과 모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패턴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의 관광과 모빌리티는 먼저 관광에 있어서의 모빌리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에 있어서의 모빌리티는 관광객들의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관광 기업 간의 자본의 거래, 그리고 관광 정보의 교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관광과 모빌리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람의 이동과 여행의 제한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방적인 이동 제한 조치보다는 안전한 여행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하는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죠. 일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행을 제한하기보다는 안전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는 환경 안에서 관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객과 관광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권의 여가 활동과 근거리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특히 여가 공간의 접근성 개선 필요가 두드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도시 안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확충하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대형 공원을 조성하기보다는 조금 더 근거리에 있는 곳에 쌈질공원이라도 가까운 곳에 이러한 여가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 공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근거리 여행지들을 발굴해서 유명 관광지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관광객의 분포를 분산시키는 그러한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른 관광객의 여행 패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역 관리에 최적화된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특히 앞선 강의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TE 데이터 기반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관광객들이 관광지 안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실제로 방역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관광객의 여행 패턴 세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대안으로 감염병의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입니다. 특히 그 세부 과제로서 비대면 안심 관광지 발굴과 치유 관광 활성화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도심 관광 명소보다는 사람들의 밀집도가 낮은 자연 관광지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억압된 여행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안전한 여행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산이나 바다 또는 공원이나 수목원과 같은 자연 관광지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대면 관광지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 회복을 위한 치유 관광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심신 치유를 위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관광 기반의 확대인데요. 특히 앞서 강조해 드렸듯이 시민 여가 활동을 위한 도시 녹지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짧은 시간에 자주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배경에는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 시행 등이 있겠는데요. 점점 더 이런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시 녹지 접근성을 향상시켜 줘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녹지 공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린웨이로 이런 녹지들을 연계시켜주는, 즉
거주지와 이런 녹지 공간을 연계시켜주는 연결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이 공원의 건강이나 보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대안으로 마이크로 투어리즘입니다. 기존에는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공간에 가서 관광을 즐겼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패턴이 근거리 관광을 선호하는 패턴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권을 여행하면서 그곳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그러한 형태로 관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패턴도 도보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와 같이 인력거 서비스들도 하나의 비즈니스로 제시가 될 수 있겠고요. 기존에는 외래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했던 지역의 로컬 호텔들도 지역 주민들을 타겟으로 커뮤니티와 관련된 행사나 또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지 혼잡관리 시스템입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들의 밀집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용력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특히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서 적정 수용력을 고려하는 것이 첫 번째 가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예약제와 수용력 고려하는 부분들은 이미 몇몇 관광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상황이 어려운 현장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무인 개수기를 설치해서 시간차 입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위치 데이터 기반의 방문도 혼잡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LTE 기반의 위치 기반 데이터를 통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관광지 안에 분포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실제로 관광지 내 밀집도가 높은 공간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것들을 피해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최적 경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또 방역 관리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안으로서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코로나 환경에 적응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관광업계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하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스마트 관광 경쟁력 강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마트 관광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폰 하나로 예약 정보부터 결제 그리고 후기까지 남길 수 있는 이러한 총체적인 서비스들을 다 의미하는데요. 특히 관광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스마트 관광이 많이 도입이 되었지만 이러한 디지털 전환들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관광업계에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관광산업의 가치사슬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동기 지각부터 예약, 정보 탐색, 교통, 숙박, 그리고 관광 이후의 상황까지도 모두 스마트 기기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관광산업의 가치사슬 변화가 결국 전통적 관광 기업의 그런 역할을 축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전통적 관광 기업들은 이런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기 위해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이런 스마트 관광에 대한 개념들을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관광객이 모바일 하나로 원활하게 여행을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관광 기업 대신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OTA라고 하는 그런 관광 기업들이 유통 채널을 확대하면서 관광객의 이 스마트 기기 이용이 굉장히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이러한 패턴들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범 사업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을 비롯한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해서 이 스마트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모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관광도시는 스마트 관광 기술과 도시 인프라가 융합해서 효과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스마트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 도시 인프라와 관광에서의 니즈를 반영해서 최적의 서비스들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스마트 관광 도시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지자체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북촌의 경우에 이 3월 인터넷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관광 분야의 솔루션들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 북촌 안에서의 그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비어 있을 때 관광객들이 이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멀리 주차를 하지 않고도 자신이 방문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이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죠. 이러한 관광 분야의 솔루션들이 도시 전체로 구축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스마트 관광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세부 업종 중에서 특히 마이스 산업이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앞선 강의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의, 그리고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전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마이스 산업은 대면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특성상 코로나19 이후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마이스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하이브리드 마이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팅 테크놀로지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가상현실에서 컨퍼런스를 연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공간에서 연사들이 증강현실로 실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컨퍼런스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화상회의를 넘어서 VR이나 홀로그램 등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컨퍼런스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광 기업에 대한 혁신 성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관광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 중소기업이 많이 시급한데요.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입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혁신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요. 그리고 전통적 관광 기업들의 이러한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혁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제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에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참여기업과 그리고 첨단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기관이 1대1 매칭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통해서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을 통해 받은 바우처를 공급기관에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첨단 기술을 보유한 공급 기관과 관광 기업들이 모두 혜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관광 산업의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관광 산업이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